자, this is 김국어 스피킹. 자, 오랜만이죠. 시험 끝나고 오랜만인데, 자, 오늘부터 또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기쁨 희망찬 내일. 자, 오늘 2025년 수능 특강 독서 과학기술 9번부터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하다가 이제 지금 과학기술 지문인데, 선생님이 유체역학까지 하게 되었어요. 유체역학이라 하는 게 이게 유체가 좀 흐르는 이런 물질인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힘하고의 관련, 어떤 유체역학 같은 것들이 좀 되게 어려운 지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능에 이제 실렸네요. 실렸는데 어떻겠습니까? 이것도 충분히 이제 수능 연계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203쪽입니다. 203쪽이고 처음 본 지문이니까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뭐 혈관, 뭐 공기 이런 거 뭐 치약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이제 유체란 얘기가 나와요, 그죠? 유체란 얘기 나오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유체라 하는 거죠. 뭐 흐르는 어떤 물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밑에 보면 이제 유체랑 관련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물리량인 이제 점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지? 점도 이렇게 나오고 점도랑 관련해 가지고 뭐 유체 속도의 기울기, 뭐 전단 응력 이런 것들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 밑에 뉴턴 유체의 어떤 그 종류에 대해서 나옵니다.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도하고 좀 관련 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비뉴턴 유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팽창성 유체도 있고 뭐 유사 가소성 유체도 있고 빙하음 유체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봤을 때 어떤 전체적으로 유체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점도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 점도랑 관련해서 유체의 종류를 조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맥락 잡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문제 자체도 지금 실질적인 문제가 3문제밖에 없어요. 마지막 문제는 어휘 묻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짧고 굵게 끝나는 지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골치 아픈 것들이 좀 긴 지문에다가 안에 뭐 정보도 많은데 꼴랑 뭐 3-4문제 나오면 그게 좀 골치 아프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말 못 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되게 안 좋은데 요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짧게 딱 하고 짧게 문제 내용 끝내는 이런 방식이라 가지고 어쨌든 간에 땡큐긴 한데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고 이해하기도 조금 어렵고 근데 이해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중간중간에 여러분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생각을 해줘야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 지뢰를 안 밟을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제에서 지뢰를 놔두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서 지뢰를 놔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그림 하나 보이죠, 그죠? 자, 그림 하나 보이는데 이 그림으로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밑에 뭐 이 그림하고 관련 없는 그림 안 주어주고 뭐 이렇게 문제 낼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저 이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문제에 어떤 그림이 없는 걸로 봤을 때는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저기 그 지문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이제 내용 일치 묻는 문제죠. 자, 2번은 기억 니은인데 뭐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요 뒤에 살짝 읽어보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부분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상 2번부터 먼저 푸셔야 돼요. 자, 3번은 적용 묻는 문제인데요. 이거 마지막에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순서상 2번, 1번, 3번 순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은 의문문 문제니까 여러분 쪼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총 4문제고 그러면 한 문제당 2분씩 해가지고 2, 4, 8, 8분이죠. 근데 마지막에 저기 의문문 문제예요. 그래서 7분 주겠습니다. 7분. 그냥 마지막 거는 1분에서 7분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 지문 한 2, 3분 정도 더 주는 경향이 있어요. 경제 지문이나 좀 어려운 지문들은. 그래서 총 10분 주겠습니다. 그럼 10분 만에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문제를 반드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세요. 자, 다 풀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두 개 읽어보면 유체 흐름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유체 속도의 기울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죠? 전단 응력도 나오고 점도도 나오고 이런 것들의 어떤 상관관계 같은 것들이 여러분이 조금 파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 가지고 점도랑 관련해서 이제 유체의 어떤 그 종류를 나눴는데 이 점도랑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내용들 있죠. 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 여기 나온 썸네일 사진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그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날 불닭볶음면 먹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이 우리 응가 상태가 조금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고체도 아니고 액체인 것 같은데 아주 막 점도가 조금 이렇게
있는 그런 이제 액체 상태의 어떤 무엇인가가 여러분 뱃속에 있을 겁니다. 그지? 그 뱃속이 배가 아플 거예요. 배가 아플 때 여러분 참아야 되잖아요. 수업 끝날 때까지 참으면 아니면 중간에 선생님한테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는데 화장실까지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 그까지 걸어갈 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지? 그러면 내가 만약에 흔들게 되면은 좀 굳어질까? 점도가 좀 올라갈까? 아니면은 아니야. 좀 흔들면은 오히려 점도가 떨어져서 묽어져서 큰일이 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 하면은 내가 내 뱃속에 있는 그 유체가 음, 여기 나오는 팽창성 유체인지 아니면은 유사 가소성 유체인지 그건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은 후자일 것 같아요. 괜히 흔들었다 그죠? 더 큰일 나는 경우가 있죠. 아무튼 요거는 이제 뭐 농담이고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유체입니다. 유체. 자 유체. 자 요거는 아주 간단한 그 짧은 어떤 지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큐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빨리 보고 요 한 장으로 한 큐 해결하고 문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라는 거는 일단 흐를 유자 해가지고 흐르는 어떤 물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흐르는 거예요. 뭐 액체 같은 것들이겠죠, 그지? 예를 들어서 혈액이라든지 아니면 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 그냥 흐르는 거지. 치약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힘을 줘서 짜면은 쭉 나오잖아요. 유체고요. 유체 반응물이나 생성물 같은 거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반응물이라든지 생성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액체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유체, 점도를 가지고 있는 액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체는요, 유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물리량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은, 점도라고 얘기해요. 끈적끈적한 정도지, 그지? 그래서 유체 흐름과 점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 보이시죠? 자, 이 그림 보면은, 우리가 여기 하판이 고정되어 있고, 상판이 만약 이동한다. 이쪽 방향으로. 자, 이동을 하면은, 이게 여기 중간에 유체가 있으면 이 유체를 여러 층으로 봅니다. 1층, 2층, 3층, 4층 여러 층으로 봤을 때 여기 상판하고 가까운 층 있죠. 상판하고 가까운 층은 이 상판의 이동에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힘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속도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만큼의 속도로. 근데 여기는 이게 하판이 안 움직이니까 거의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개의 층이라고 봤을 유체층이라고 봤을 때 상판과 가까운 부분은 그러니까 많이 이동을 할 테고 그러니까 속도가 빨리 이동을 할 테고 이 하판 같은 경우는 거의 이동을 안 하겠죠. 그러면은 요게 속도 분포의 차이가 생긴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기울기라는 거죠. 그지? 요게 이제 기울기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이제 유체 속도의 기울기거든요. 자,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얘가 힘을 많이 받아가지고 속도가 빠르잖아요. 빠르면은 많이 빠르면 빠를수록 이만큼 길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층마다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많이 변하면 그러니까 속도가 많이 빨라서 상판 속도가 받는 힘이 많겠지. 그지? 받는 힘이 많거나 속도가 되게 빨라가지고 이 유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은 변화량이 큰 걸로 나옵니다. 자, 속도의 변화량이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가파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르면 속도 변화량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이만큼 많았을 때 이 기울기가 누워요. 이렇게. 좀 덜하면은 서지.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은 기울기가 가파르는 거는 이렇게 누워야지 가파른다. 요걸 여러분이 캐치에 모여내면은 겁나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파란색 있죠? 요 파란색이 기울기가 가파를까? 빨간색이 기울기가 가파를까? 우리 일반적으로 파란색이 기울기가 가파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빨간색이 기울기가 가파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속도가 그만큼 빠르기 때문에 이제 요 속도 분포 차이가 크잖아요. 속도 분포 차이가 큰 게 기울기가 가파른 거라며. 그럼 결국엔 뭐야? 이렇게 눕는 게 기울기가 가파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고개를 90도 딱 꺾으세요. 그리고 기울기를 보면은 빨간색이 더 기울기가 급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여러분이 봐야 돼요. 안 가면 좀 되게 헷갈립니다. 요거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지문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일단 보시고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전단 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단 응력은요. 단면적당 받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유체가 받는 힘이랍니다. 자, 그러면 상판하고 가까운 이동하는 상판하고 가까운 요 유체면 이 유체층일수록 받는 힘이 많아지겠죠. 그죠? 얘는 그냥 받는 힘이 좀 적기고 이쪽 부분은 그지? 자, 그래서 이건 전단 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유체가 상판이나 요런 이동에 의해 가지고 힘을 받겠지. 힘을 받으니까 그만큼 속도로 이동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단 응력이라고 얘기하고요. 단면적 당 받는 힘입니다. 그냥 힘이 아니고 면적당 받는 힘입니다. 그래서 각각 유체층이 면이 받는 힘에다가 뭘 나눈다? 층의 단면적을 나눠줍니다. 그지? 약간 이제 힘이라고 하면 뉴턴이죠. 뭐 이제 뉴턴이면
일반적인 힘이 뉴턴이면 전단 능력 같은 경우는 단면적도 받으니까 뭐 뉴턴 퍼 뭐 제곱센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지? 그래서 단면적당 받는 힘이다. 어쨌든 힘이 받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층마다의 속도 변화량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 문제가 뭐냐면 자, 전단 능력을 많이 받을수록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 당연한 얘기죠. 자, 얘가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막 시계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어떤 그 유체가 힘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만큼 이거 뭐야 그 유체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빨라지는 거죠. 그죠? 많이 빨라지면 당연히 이 기울기는 급해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힘을 많이 받으면 유체 속도의 기울기, 다시 말해서 층마다의 속도 변화량이 훨씬 더 급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점도는요, 유체 끈적거리는 정도입니다. 그지? 그래서 물리량, 어떤 이 물리량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유체가 끈적끈적거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유체가 만약 끈적끈적거린다 여기서. 자, 끈적끈적거리면요, 이게 많이 이동하겠니 안 이동하겠니? 많이 이동하지 않아요. 왜냐면 끈적끈적하는데 이만큼 어떻게 세게 많이 속도를 빨리 이동하겠습니까? 느긋느긋 끈적끈적하게 이동하지. 마치 아까 전에 봤던 마그마처럼요. 그지? 마그마 같은 건 되게 느리잖아. 그지? 그래서 뭐 옆에서 사진도 찍고 하잖아요. 지가 다 죽든 말든, 그지? 네, 그런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어제 훅 올 수 있어요, 뒤에서. 그러면 한번 데이면 여러분 골로 갑니다. 그지? 옆에서 사진 찍고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구경하든지 아니면 아예 더 멀리 가든지. 마그마 위험하니까. 근데 마그마 되게 느립니다. 그지? 점도가 끈적끈적할 때문에 그래요. 근데 대신에 이제 뭐 쓰나미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물이잖아. 그런 것들 한번 확 덮치면 그냥 뭐 순식간에 터져버립니다.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도가 크면 클수록 뭐야, 이 저기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더 안 가팔라지겠지. 그지? 왜냐면 속도가 이만큼 적어지니까, 그지? 적어지니까 점도가 세지면, 그지?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다, 유체 흐름에 대한 저항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요,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는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면요, 유체 속도의 기울기가 나오네. 자, 이것을 적을까요?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뭐에 비례합니까? 받는 전단 능력이 비례하고요. 뭐에 반비례해요? 점도에 비례한다. 그렇게 우리가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밑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 안 해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유체 속도의 기울기에다가 어떤 계수를 곱하면 전단 능력이 나온다. 이 지랄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 계수가 알고 보니 점도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설명 자체를 뭐같이 해놨어요. 근데 이걸 자세히 보면요, 결국엔 이 계수가 하는 게 뭐냐면 점도고요. 유체 속도의 기울기 곱하기 점도가 전단 능력하니까 우리 헷갈리는데, 이 점도를요, 전단 능력 쪽으로 한번 이항을 해봅시다. 이항을 해보면 결국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뭐야? 전단 능력 나누기 점도인 겁니다. 아까 이거예요. 유체 기울기는 전단 능력 나누기 점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되버리지. 결국입니다. 전단 능력의 유속 기울기는 비례하고 점도에 반비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어렵게 왜 설명해놨냐,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린다 이 말입니다. 자, 결국엔 뭐야? 이 점도는요, 그러니까 뭐야? 전단 능력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유속 기울기는 커지고요. 점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유속 기울기는 좀 적어지겠지. 그지? 반비례하니까, 그지? 그래서 결국 점도는 전단 능력에 의한 변형에 대해서 저항하는 값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 이렇게 유속 기울기 만들어주는 거고, 얘는 거기에 저항하는 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반비례하니까,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일단은 일단 한번 지웁시다. 지워보자. 보드 지워. 자. 자. 이거 만지기 참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죠?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물이 관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다. 자, 이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층입니다. 바깥에 있는 요 층이 이제 물이 관이지, 그죠? 관이죠. 이 관은 이 합판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합판처럼 가만히 멈춰 있는 거야. 근데 이 안에 있는 물은 흐르죠. 이제 흐르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층으로 이루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합판이고, 그러면 결국에 까만색 합판이지. 그지? 그리고 여기 상판이 여러 개가 있다. 상상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상판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유속이 세지죠. 유속이 세지니까 당연히 이거 뭐야? 이걸 이제 돌돌 말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판에 해당되고요. 유지 속도는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유수도 없다고 봐야지, 그지? 느립니다. 근데 안쪽 같은 경우는 층층이 다 이제 상판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다? 유지 속도가 빨라진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 수도 이렇게 틀 때요. 그러니까 이 수도 관에 가까운 유체의 층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흐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세게 흐른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속도가 빨리. 그리고 그건 근데 문제에서는 제대로 안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유체 속도의 기울기는 점도분의 뭐요? 전다 능력이다. 요걸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가 나옵니다. 자,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이 점도에 대해서 구분해요. 자, 뉴턴 유체는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유체인데 점도가 항상 일정한 상수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야? 정도가 항상 일정한 상수니까 이건 이제 물성이라는 거예요. 고유 성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점도가 변하잖아요. 그대로 있습니다. 물 같은 거 마찬가지지. 자, 물 같은 거는 점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지? 거기서 막 속도를 빠르게 하든지 아니면 힘을 가든지 막 이렇게 막 물에 막 힘을 가해요. 그리고 막 속도를 빠르게 해요. 그렇다고 해서 물이 점도가 바뀝니까? 안 바뀌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턴 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뉴턴 유체는요, 온도 압력에 당연히 영향을 받아요. 그지? 물도 온도 낮추면 얼면은요 단단해지고요. 끓이면은 뭐 기체가 돼가지고 더 날아가지, 그지? 아무튼 온도와 압력에는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뉴턴 유체는, 그지? 그리고 비뉴턴 유체도 당연히 온도와 압력에 다 영향을 받아요. 다 받습니다, 유체는.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뉴턴 유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점도를 얘기를 할 때 온도와 압력을 표시를 해줘요. 뭐 그건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얘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점도가 이 유속이나 속력이나 어떤 힘, 그지? 속력이 올라가면 힘도 올라가지, 그지? 힘도 올라가면 속력도 올라갑니다. 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점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지? 그럼 그럴 때 보니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점도가 상수잖아, 그지? 상수면은 뭐냐면은 유속이 이만큼 올라가잖아요. 그럼 전달 능력도 이만큼 올라가고요. 전달 능력도 이만큼 올라가고 유속도 이만큼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달 능력이 올라가는 것만큼 유속도 같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결국 뭐야? 속도의 기울기는 전달 능력에 거의 정비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례요. 얘 올라가면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지.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뭐냐? 비뉴턴 유체입니다. 자, 비뉴턴 유체는요, 혈액이나 타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문제가 뭐냐면은 점도가요 바뀌어요. 온도 압력이 당연히 바뀌겠지. 근데 그 말고 유체 속도의 기울기와 전달 능력에 따라서 점도가 변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달 능력이 올라가요. 전달 능력이 올라가면은 여기에 따라서 뭐 유수도 당연히 올라가겠지, 그지? 점도도 같이 올라가거나 내려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도가 막 바뀐다는 거예요. 상수가 더 이상 아니 나는 거지. 요게 이제 비뉴턴 유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요때는 속도의 기울기는 전달 능력에 완전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한번 볼게요. 자, 팽창성 유체 보겠습니다. 자, 팽창성 유체는 뭐냐면요, 속도의 기울기나 전달 능력이 커지면 점도도 같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팽창 유체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은 계란 흰자야, 계란 흰자. 자, 계란 흰자 여러분 머랭 쳐봤습니까? 머랭. 계란 흰자를 겁나 썩잖아요. 썩습니다. 썩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했고 진득진득해가지고 내 머리 위에 이렇게 올려도 얼리는 게 아니고 그릇 딱 뒤집어도 내 머리 위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섞어 속도를 빠르게 하고 막 힘을 막 가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점도가 커져버립니다. 그죠? 그게 팽창성 유체인데요. 이게 만약에 점도가 커지잖아요. 점도가 커져버리면요, 예를 들어서 전달 능력이요, 내가 그래서 이 정도 올렸어. 전달 능력은 이 정도 가했습니다. 이 정도 가면 원래 유속도 그러면 거기 맞게 이 정도 정비례해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전달 능력이 올라가 버리면 점도도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 점도가 같이 올라가 버리면 이 분모가 커지지. 그지? 그럼 결국 뭐야? 분모도 같이 커져 버리는 거예요. 분자가 올라가는데 분모도 같이 커져 버리는 거야. 같이 커져 버리면 이 유속 기울기가 원래보다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게 올라가겠지. 왜냐면 요 점도라는 분모가 커져 버리니까, 저항값이 커져 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이건 결국은 뭐냐면 속도의 기울기가 예상만큼 전달 능력 준 것만큼 안 나와요. 그지? 왜? 점도가 올라가 버려서 방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분모가 그지? 방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속도의 기울기가 예상보다 안 나온다. 그게 결국에는 정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지?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유사가수성 유체는 반대입니다. 자, 속도의 기울기와 전달 능력이 커지면은 점도가 도로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요, 점도가 작아져요. 예를 들어 이건 뭐가 있냐면은 케첩 있습니다. 케첩. 자, 케첩이요 보면은 이게 좀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요, 되게 찐득찐득해집니다. 그지? 그래서 잘 안 나오잖아요. 가만히 냅두면은 찐득찐득해지고 막 입구 막 막아버리고 뭐 그러잖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케첩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겁나게 흔들지. 겁나게 흔들면 어떻게 돼요? 잘 나오지. 그죠?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점도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사 가소성 유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케첩 같은 겁니다. 그지? 점도가 작아지는 거. 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전달 능력을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이만큼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속 기울기가 이 정도 똑같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 정비를 해서. 그런데 이때 뭐야? 점도가 도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점도가 도로 떨어져 버리면 어때요? 분모가 더 떨어져 버리지. 더 적어져 버리니까 뭐야? 이게 값이 커져 버리죠. 그러면 결국 뭐야? 전달 능력이 이만큼 주면은 원래 유속이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점도가 분모인데 이 분모가 더 값이 떨어져 버리니까 훨씬 예상보다 더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지? 그렇게 보면 그래서 속도의 기울기가 예상보다 더 심해진다. 그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되죠? 예상보다 더 빨리 확 흘러가는 거야. 오, 이게 뭐지 하면서 그지?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요 둘 다 뭐야? 예상만큼 정밀하는 것만큼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지? 팽창 유체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좀 적게 나오고 예상보다, 그리고 유사가성 유체 같은 경우는 유속이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예상보다. 그래서 이건 정밀하지 않습니다, 둘 다. 자, 그다음에 빙업 유체 같은 경우에는요, 전달 능력이 특정값 이상 돼야 돼. 이 특정값 이상이 되어야지 유체 흐름이 생겨버립니다. 치약 같은 것들이죠. 치약은요, 내가 살살 힘주면요 치약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일정 힘 이상 줘야지 치약이 푹 하면서 나올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빙업 유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일단 다 했어요. 뭐지? 우리가 몇 개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은, 그리고 요거랑 요거 있죠. 요거랑 이런 것들만 좀 조심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전호 말을, 그지? 잠이 와서 가나? 자, 문제표 끝낼게요. 자, 기억 뉴턴 유체고요. 니은이 비뉴턴 유체네요. 자, 기억의 점도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물질의 고유한 필성이다. 고유한 물성이 맞는데요. 온도, 압력에 따라서는 변해요. 그지? 기억이든 니은이든, 그지? X. 그지? 자, 니은. 비인천 유체, 팽창성 유체, 유사가수성 유체는 모두 특정값 이상이 전다는 게, 이거는 이게 아니고 이건 빙음이죠. 빙음, 그지? X. 자, 그다음에 기억과 달리 니은은 온도 압력에 유체 흐름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자, 온도 압력은 기억도 영향 끼치고 니은도 영향 끼치, 둘 다 끼친다 했지. 뉴턴이 비뉴턴이 다 끼친다 그랬어요. X. 자, 이 기억과 니은은 유체의 속도에 전달 능력에 영향을 받는가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했는데, 둘 다 유체의 속도랑 전달 능력이랑 서로 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지? 뉴턴이든 비뉴턴이든, 그지? 아까 그 식 둘 다 통용되잖아요. 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둘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미안해요. 자, 아유, 힘들다. 자, 기억과 니은의 빙음 유체의 공통점은 유체가 흐를 때 속도의 기울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쉬워요. 이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도의 유속의 기울기는 맞죠? 기울기가 전달 능력의 특정한 수가 뭐겠습니까? 점도겠지. 특정한 수의 역수, 맞지? 역수 분모를 보냈네요. 그지? 역수를 곱한 형태다. 요거잖아. 아까 요거겠죠? 요거 아까 이제 핵심 포인트라겠지. 얘는 뭐 뉴턴이든 비뉴턴이든 다 해당이 된다 얘기했습니다. 빙음 유체도 비뉴턴에 해당되잖아. 그지?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 답입니다. 넘어갈게요. 요거만 알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혈액이나 타르가 흐를 때 전달 능력과 점도가 정비한다고 얘기했는데요. 혈액이나 타르는 비뉴턴 유체지. 그지? 자, 비뉴턴 유체는 전달 능력이 올라가면은 점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떨어지는 거는 팽창성이고, 전달 능력이 올라가면 점도도 같이 올라가는 건 유사가수성 유체지, 그지? 근데 혈액이나 타르가 이게 팽창인지 유사가수성인지는 구별을 하는 게 없습니다, 그지? 없기 때문에 뭐 알 수가 없어요. 정비란지 역비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비란다, 반비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비례 한다 하는 거는요, 유속하고 유속 기울기하고 그 뭐야 저기 vs 전달 능력하고, 얘가 이제 서로 정비례하냐 아니면 정비례 안 하냐. 그러니까 여기 뉴턴 같은 경우에는 정비례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류의 정비례 개념이 나오지. 아무튼 이건 여러모로 틀렸습니다. 자, x.
자, 오늘 점도는 정제한 유체를 이해한 정제한 유체가 아니고 흐른 유체제. 우리 문제를 이렇게 냈어. X. 자, 그 다음에 유체 흐름을 유도하는가 유체 받는 전당력의 사이는 서로 다르다. 이게 답은 3번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자, 유체 흐름을 유도하는 힘. 이건 그냥 F 힘이니까 그냥 N이라고 봤을 때 이 전단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 힘에다가 뭘 나눴어요. 단면적을 나눴다며. 그지? 힘에다가 단면적을 나눴어요. 그러면 당연히 요 두 개는 뭐야? 단위는 서로 다르겠지. 그지? 이게 사실 문제를 이렇게 내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뭐야? 그 상식이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답을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관속을 채우고 할 때 관 내부의 표면에 가까웠어요. 표면이라는 건 이게 안 움직이는 데 가까울수록 이잖아. 바깥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빨리 흐르진 않지. 그지? 빨리 흐르려면 중심부에 들어가면 들어가서 빨리 흐른다잖아요. X. 자, 그다음에 판사의 유체와 달리 유체 원형관, 아까 원형관이고요. 판사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판사에 있는 거 얘도 유체층으로 이루어졌다 했고 얘도 유체층으로 이루어졌다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달리가 틀렸습니다. 둘 다 맞아요. 자, X. 답은 3번. 쉽죠? 자, 현탁 얘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감기 걸렸을 때나 왜 속 쓰릴 때 먹는 왜 그 끈적끈적한 액체 있잖아요. 그게 현탁 얘기라 하거든요. 뒤에 읽어보면요. 현탁 얘기 있습니다. 현탁액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거 한 번씩 봐도 현탁액 쓰는 김용수 선생님 얘기했던 그 현탁액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꼭 해주세요. 자, 현탁액은요. 액체에 뭘 넣으면요. 작은 고체 가루 같은 것들을 이렇게 딱 넣으면요. 액체 안에 막 뭐 이게 가루 같은 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슬라임처럼이죠. 슬라임도 안에 보면 뭐 이상한 가루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분산이 되면은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점도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대요. 그렇지, 여러분? 그 탕수육 같은 거, 탕수육 소스 만들 때 저기 전문가로 넣잖아요. 전문가로 넣으면 어떻게 돼? 뻑뻑해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그지? 자, 현타액을 구성하는 성분과 농도를 조절하면요, 이게 이 유체를 만들 수가 있답니다. 자, 속도의 기울기에 따라서 점도 변화가 없도록 할 수도 있고 점도 변화가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뉴턴하고 이건 비뉴턴이겠지, 그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살살살 조정을 하면은 뉴턴이든 비뉴턴이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현타객을 이용해 가지고 총알을 막을 수가 있대요. 자, 어떠냐면요, 총알이 평소에는 이제 이 방탄복에 이제 현타객을 집어넣는 거야. 액체를 집어넣는 겁니다. 액체를 집어넣으면은 평소에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힘을 가하면은 그렇게 이제 점도가 안 변하니까 이게 평소에 이렇게 잊기 쉽단 말이야. 이렇게 맞지? 이렇게 움직이기도 쉽고 이런데 갑자기 세게 힘을 팍 가해. 그러니까 속도를 강한 속도로 엄청 빠른 속도로 힘을 팍 가해요. 팍 가하면 이거에 비례해 가지고 뭐야 점도 확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원리를 가지고 총알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지? 그래서 빠르게 엄청나게 빠른 충격이 가해지면요 현타액이 분쇄된 입자들 사이에 가까워지고 입자들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된다? 점도가 올라간다. 그럼 이건 뭐야? 아주 강한 팽창성 유체겠죠. 그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가해질수록 저항한 정도가 점도가 커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결국 한번 보겠습니다. 한타계는 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맨 처음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탄복을 이용해서 만드는 특징 모여서 팽창성 유체다. 방금 얘기했지, 그지? 현타의 미세한 입자는 충격시 현타의 점도를 바뀌게 한다, 그지? 그런 역할을 한다 했죠, 그지? 그래서 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가나다 다 맞아요. 쉽죠? 엄청 쉽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해봅시다. 시험 삼아 해보는 겁니다. 그지? 시험 삼아 해보는 거예요. 먹어보았다. 그죠? 내 화장실 맛이 궁금해서 먹어보았다. 먹어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겁나 맛없더라. 아니면 겁나 맛있더라. 뭐지? 시험 삼아 먹어봤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답은 2번이고요. 자, 강도일까봐 문을 열지 않았다. 이게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얘기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앞에 있는 A하고 좀 다르죠. 자, 도일 워낙 무겁다 보니 들 수가 없었다라는 거. 요게 이제 원인이 돼가지고 이제 뒤에 이제 결과가 된다라는 거지. 요거랑 관련 없습니다. 그지? X.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하다가 보면 이게 이제 원인이 돼서 이 뒤에 이제 요령에 대해서 작업 속도 빨라진다. 결과가 이어지죠,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A랑은 관련이 없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고 일단 그런 걸 시작하고 보자라고 하는 거는 앞에 시험 공부를 이미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걱정을 그 다음에 하자, 나중에 하자 이 말이거든. 하고 난 다음에 보자 이 말이니까 나중에 하자 이 말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나중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A가. 그래서 5번은 이거랑 관련이 없다. 답은 시험 삼아 해보자라는 2번이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하셨고요. 지금 과학기술 9번이죠. 그 다음에 뭐요? 과학기술 다음 뭐지? 주제통합입니다. 그지? 주제통합 9번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